예, 이게 좀, 예쁜 분 나왔죠, 그죠? 뭐래도 이쁜 나이긴 합니다만, 예, 오늘은 우리 합격생을,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정보나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고요. 벌써 4월인데 좀, 결심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공부 막 시작을 했을 때도 조금씩은, 힘들어진다라는 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도록 이 생물 전공자들 제가 기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 봤어요. 우리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생명계열학과에 편입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년도 엄쌤 제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적대가 있고 거기서 편입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넘어가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전적대가 4년제 사립학교였어요. 지방 사립학교. 그래가지고 원래 전공은 생태학과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편입 관련해서 좀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계열 쪽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생명계열 쪽으로 편입 마음을 굳혀가지고 생명과 화학 두 과목으로 편입을 했죠. 근데 사실 되게 생태를 했지만 생물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연구 활동도 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욕심도 좀 있어서 이쪽을 지원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뭐 아무래도 편입을 했으니까 우리 학교 생활 궁금하잖아요. 편입생들은 어떻게 적응을 잘 하는지 학교 생활 잠깐 들어볼게요. 학교 생활은 약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그 고려대학교가 선후배 간의 그런 문화가 좀 끈끈한 편이에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그 분위기 자체도 우리 동문이다 이러면 되게 많이 챙겨주는 분위기라서 적응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은 편입생 연합회에서 따로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편입생들끼리 또 공지 나오고 그 안에서 또 편입생 학생회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속 선배분도 매칭을 해주셔가지고 학교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적응은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학교 특성상 워낙 편입생이나 재수생들 좀 많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수월했고요. 지금은 이제 3월에 실컷 놀다가 4월에 슬슬 중간고사 준비하는 시즌인데요. 사실 이런저런 해보고 싶은 활동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엄쌤이 그래도 생명계열 쪽은 좀 관련 학회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걸 들어두면은 그쪽에서 만난 인연들이 되게 오래 간다.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조언해 주셔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그런 동아리 같은 것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계속 그 일을 하려면은 그런 게 인맥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예, 요즘엔 그리고 편입생들이 좀 적응하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편입생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쉽진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저 또 이어가 볼까요? 편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좀 워낙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계기가 되게 사소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정말 편입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4학년이 됐는데 저는 좀 학점을 많이 들어둬가지고 졸업 요건을 다 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졸업 논문도 썼고 학점도 다 채웠고 딱히 할 건 없는데 뭘 하지 고민하다가 다음날에 김영에서 편입 설명회를 한다는 정보를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생각보다 편입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더라고요.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물 이렇게 두 과목만 챙기면 되고 영어 같은 경우도 따로 시험 없이 그냥 공인영어 성적으로 제출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편입 준비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2월에 열리는 기명 편입 설명회를 듣고 3월부터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쭉 파이널까지 기명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던 케이스인데요. 일단 4학년을 병행하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들을 학점이 없어가지고 굳이 학교에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통 한 7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고 오전부터 낮까지는 쭉 자습을 하다가 이제 오후에 수업을 듣고 끝나면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한 12시? 그렇게 해서
계속 파이널까지 쭉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시락을 가져와가지고 김영편입 같은 경우에는 그 라운지도 좀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좀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저는 뭐 보통 오후쯤 출근을 하니까 항상 와 있었고, 퇴근은 같이 했으니까요. 예. 항상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까지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또 공부했고, 그 힘들었던 모습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입시 중에는 절대 나보다 이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실천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예쁘게 나타났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맞나? 이 친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험생활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편입 준비하다가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일단 편입이 사실 짧은 시험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월부터 이제 12월 시험 전까지 쭉 공부를 하고 달리죠? 그러면은 저는 한 9월쯤에 번아웃을 겪었어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원래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도 계속 운동도 안 하고 학원에 한 10시간 넘게 계속 앉아있고 이러니까 체력적으로 붙여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다들 그 시기에는 다들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 결시자도 좀 많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좀 많고.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좀 저는 힘을 얻었던 게 이제 학원에 가면은 이제 쌤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쌤들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또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엄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밤 12시? 이 시간에 질문 드려도 거의 바로 대답 주시고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되게 잘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쌤들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수험생인 내가 저거보다 열심히 안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도 그럴 때 힘을 받고 다시 의지를 다지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히려 말리고 싶었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진짜 번아웃 오거든요. 그래도 그 번아웃이 왔을 때 다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어떤 루틴을 지키는 것이 수험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버텨주는 게. 그래서 질의응답에도 되게 열심히 해줬던 기억이 나요. 이번 질문은 되게 쑥스러운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그쵸? 근데 이런 거 해야 돼. 예. 이 엄쌤 생물 수업 들었잖아요. 이게 엄쌤 생물 수업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눈 가리고 있어야지. 일단 지금 이미 커리큘럼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규 수업 들으시는 분들 되게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판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이 딱 있으면은 그 칠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문장이 형태로 이어지면서 판서가 쭉 채워지는데요. 그런 부분 연결이 되게 유기적이라 가지고 내가 이대로 그냥 필기를 하고 이대로 외운다 하면은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자습을 할 때도 좀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필기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필기노트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필기노트 구매하시는 분들도 봤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필기노트를 구매해가지고 거기다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좀 팔 아파도 다 쓰면서 필기노트 만드는 게 내가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더 머리에 잘 남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필기는 저도 사실 손이 아플 정도이기는 한데, 근데 문장으로 쓰면 집에 가서 읽을 때 그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데, 막 공, X, 막 이러면 집에 가면 다 그게 암호가 되는 거죠. 필기가 자기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필기랑 조금 딴 얘기인데, 엄쌤이 약간 성향적으로 되게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쭉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 보러 아이들이 나오거나 하면은 떡 같은 거 사가지고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간식거리 같은 거 사주시거나 이런 모습들이 되게 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형 학원 강의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 오히려 되게 하나하나 봐주는 이런 맞춤형 학원? 약간 맞춤형 수업? 이런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맞을 것 같은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딸 아들 레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겉보기는 이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밥도 거르고 다니게 되고 학원에 있다 보면 그래서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챙기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 합격생은, 시험을 봤으니까, 일단, 그죠. 그 실제 시험하고, 이제 또, 그죠. 제 수업도, 들으셨으니까, 그 수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일단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은 일단 제가 합격생이고 그쵸, 3월부터 그쵸. 파이널까지 쭉 엄쌤 수업을 들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특징적인 부분 조금만 더 짚고 가자면은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그 생태학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년도 기출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예 문제 한두 개가 다 생태학 파트로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수업을 듣고 안 듣고 학생의 차이가 컸을 것 같은데 엄쌤 수업 중에서 특강으로 진행되는 식생문진이라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정규 교과가 아니고 그냥 뭔가 내가 이 부분 좀 더 필요하겠다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학생들 안 듣는 학생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안 들었으면 여기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네, 엄쌤 수업 중에서는 이 식생문진이 실제 시험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부 문제 중에서 L자형 생장곡성, S자형 생장곡성 그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 엄쌤 모의고사 부분 중에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보고 갔으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시험 보고 나와서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마침 우리가 그 전주에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J자. 이제 가물가물하구나. J자. 그죠? 이게 원래 돌아서면 그래. 말하면서도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J자하고 S자였는데, 그러니까 그 개척은 생장곡선이었죠. 사실은 식물생태 진화 분류는 이제 사실 필수 강의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특강으로 빼놓다 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보통 7, 8월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포기?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빼놓게 되죠. 그런데, 편입의 특징이에요. 언제 어떤 분야가 출제될지가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는 7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 틀어버리면 다른 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좀 골고루 대비하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 합격생은 학사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학사 편입에 대해서도 요즘에 또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사 편입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던가 또는 학사 편입을 했을 때 좀 주의할 점이라던가 이런 거 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학사 편입을 선택을 한 게 저는 일단 막학년이었고 그래서 딱 시험을 보는 시점에 그 졸업 예정 증명서가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학사는 면접이 있고 일반은 면접이 없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고민만 하다가 그냥 쌤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지금 조금 불안하고 혹시 좀 그래도 약간 나에겐 행운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학사 편입을 해라. 그게 훨씬 더 좀 더 좋은 쪽으로 변수가 생기는 일도 많고 그리고 경쟁률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날 거다 하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엄쌤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좀, 그래서 저는 학사 편입으로 연세대와 고려대를 둘 다 넣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세대는 최종 떨어졌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합으로 딱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학사 편입이랑 일반 편입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학사 편입하는 게 내가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하면은 학사 편입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는데 이제 학점은행제로 해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전공 적합성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부 과정 4년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졸업 논문도 있고 또 이런저런 활동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 녹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학점은행제다 이러면 이런 활동들이 비교적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활동으로 채우고 자소서에 적을 때 좀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 대한 관심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 일반 편입은 면접을 보지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또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되기도 해요. 서류 평가는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면접 얘기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면접은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저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또 이렇게 진짜 짱 꽂히는 엄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왜냐면 저는 시험 딱 끝나고 나서 1차 합격 발표 나오고 면접까지 텀이 그래도 몇 주 정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간에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 슬슬 준비를 해야지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이러다가 엄쌤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내가 그러면 면접 한번 봐줄게 한번 와봐 하셔가지고 쌤하고 모의 면접을 한 2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진짜 그것만 준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쌤이 모의 면접도 엄청 디테일하게 봐주셨어요. 진짜 1시간 넘게 아직 학생들 남아있는 시간이었을 텐데도 되게 길게 딱 면접 분위기 해가지고 봐주셔가지고 분위기 자체도 도움이 됐고 질문 같은 것들도 사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면접 질문이 어땠느냐면은 딱 들어가서 지원 동기 한번 물어보고 자기소개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원전공이 생태학과였으니까 원전공하고 지금 지원한 전공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이거 물어보셨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거의 한 인성면접 이런 느낌인데 전공 질문도 하나 나왔었어요. 제가 그 자소서에 적은 내용 기반해서 뭔가 형질을 전환시키려면은 여기에 어떤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와 진짜 너무 행운이다 싶었던 게 엄쌤하고 진행했던 모의 면접 중에서 그 부분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쌤이 딱 똑같은 질문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한번 교정을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서 가라 얘기해서 그 부분 준비해서 갔는데 마치 면접 질문으로 딱 나와가지고 너무 행운이었고 사실 그게 당락을 좀 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돌발적으로 그렇게 전공 질문을 받으면 너무 당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대비를 해가고 안 하고 그 자신감이라든지 대답할 때 그런 차이들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공 지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건 정말 이렇게 일주일만 지나면 샥 없어지죠. 다 배우긴 배웠었는데 이게 필기시험은 그래도 글자가 보이는데 필기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마침 또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고 사실 모든 기운이 오를 때 하도 기운 타령해야 돼. 그죠? 기운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고 또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자소서랑 기반을 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면접 내용을 이제 뽑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뽑아서 다 보내면 그걸 다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와서 너무 발표를 잘해가지고 사실 저도 뭔가 좀 긴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뭘 못하지? 그러니까 저희는 못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공 지리 쪽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게 또 맞아 떨어졌던 계기가 됐죠. 자, 이렇게 좀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도 우리 마무리는 역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어떤 뭐랄까 말이 안 나오냐? 그죠? 뭐 조언? 그죠? 혹은 격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합격생의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보자고요.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시기에 딱 편입을 이미 마음 먹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그래도 편입할까 말까 이 고민이 있다는 거는 내가 현역 때 혹은 수능 수시 이런 거에 좀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미련이 좀 크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이 시기까지 대학 졸업장을 딴 이후에까지 편입을 해서 입시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되면은 그래도 일단 해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딱 입시를 준비하는 거하고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나서 편입을 준비하는 거랑은 그 입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역 때 혹은 그때 했던 입시 이런 거랑 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만약 한다면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러니까 내가 물론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냥 한번 끝까지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화이팅! 화이팅! 그 생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다 해야 어디서 나오는지가 우리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다 많은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앞에만 새카맣고 뒤에는 하얗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뭔가 시험도 그래요. 준비가 돼. 일단 뭐 갈수록 계속 불안하죠. 공부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끝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